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힘당 대선 예비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21일 문재인 정권을 향해 말폭탄,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홍 의원은 루마니아로부터 폐기 직전 백신 45만 명분을 지원받는다는 소식에 이번에도 특수부대 동원해 백신 운반쇼 할 겁니까? 라며 K방역이라고 애꿎은 국민만 옥죄고 세계를 향해서는 대통령까지 나서 자화자찬 떠들더니 백신 거지가 됐나라고 황당한 주장을 펴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어 동냥하듯 코로나 백신을 구하지 말고 진작 좀 백신 선진국과 교섭해 구하지 그랬냐며 선진국으로 올라서고도 적골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이는 홍 의원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의 주장은 다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아무 대가도 없이 코로나 백신을 다른 나라에 지원할까요? 물론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한국으로 운송에 접종을 다 하고도 남을 시간이 남은 건데요. 폐기 직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번 루마니아의 백신 지원은 역설적이게도 K방역의 놀라운 성과인데요.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할 당시 루마니아에 지원한 한국산 의료기기가 코로나 백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외교부는 21일 루마니아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백신 의료기기의 공유 교환 및 구매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백신 협력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루마니아 국영 아제르 프레스는 루마니아 보건부가 한국의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을 한국에 공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도 루마니아 측이 제공하는 백신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외교 소식통은 공여 대 공여 형태로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루마니아 측에 공유할 물품은 한국산 방역 물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구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루마니아는 지난해 3월 한국에서 1,500만 유로 상당의 RT-PCR 진단 키트를 구입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확보에 사활을 걸던 시기였습니다. 각국의 방역 당국은 돈이 있어도 진단 키트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는데요. 주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은 루마니아 총리실의 진단 키트 수출 협조 요청을 접수한 후 한국 외교부 본부와 함께 진단 키트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그 결과 루마니아 측은 단 3일 만에 한국산 진단 키트 수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한국산 방역 물품을 긴급 수송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소속 수송기를 한국으로 보냈고 인천공항에 착륙한 C-17 글로벌 마스터 수송기 사진이 한국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후로도 주 루마니아 대사관과 코트라 등의 지원으로 루마니아는 올 1월까지 약 2천만 달러어치 한국산 신속 진단 키트를 수입했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 보건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진 덕에 지난해 9월 루마니아 재외공관장 화상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최초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초청돼 한국의 방역 조치를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주 루마니아 대사관 관계자는 루마니아 정부와 백신 협력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 중인 것은 한국산 방역 물품의 신속한 루마니아 수출 이후 양국 간 보건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진 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루마니아 측도 지난해 한국의 방역 물품 지원을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해 루마니아가 진단 키트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한 방역 물품이 올해 가뭄의 단비 같은 백신으로 돌아온 셈인 겁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친구라면 친구를 도와주는 건 당연하죠. 남이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인 거죠.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그 진가를 보여준 결과인데요. 홍갱이 홍준표는 뭘 좀 알고 떠들었으면 합니다. 이준석과 윤석열의 한판 승부는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현재 상황을 보자면 윤석열의 압승이 예상되는데요. 이준석의 열세가 분명해 보입니다. 국힘당 당대표가 동네북도 아니고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이 두들겨대고 있는데요. 이건 사퇴하라는 이야기죠. 더 이상 애송이한테 당권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더욱더 노골화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김재원과 원희룡의 콜라보로 만들어낸 윤석열 정리 녹취 유출 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이준석 사퇴를 가정한 비대위 추진 시나리오까지 등장하며 명실상부한 야당 대표의 모양이 말이 아닌데요. 이제는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윤석열의 이준석 흔들기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당권 장악을 위한 구테타 수준의 공작이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짓마다 공작과 모략, 조작과 모사가 전부인 겁니다. 대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녹취록 유출과 경선 규칙을 놓고 내용을 겪은 국힘당이 이번에는 윤석열 캠프의 비대위 추진설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가짜뉴스라고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지만 다른 주자들은 물론 이준석 대표 또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과 달리 유독 공개 행보를 줄이고 자맹을 이어온 윤석열 전 검찰청장은 지난 17일 김종인 전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요. 녹취록 유출 파문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던 와중이라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찬 이후 당 지도부에서 이른바 김종인 전 위원장 모시기가 처음으로 언급됐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왜 갑자기 모실까요? 그는 비대위 전문가가 아니었나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별로 대응하지 말고 참고 지내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 같은 분이 오셔서 좀 제대로 리더십도 발휘하시고 좀 그 질책도 좀 하시고 호통도 치시고 그게 낫겠다. 이어 윤석열 캠프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파장이 커져 나갔는데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버젓이 당대표가 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다시 모셔와 비대위를 하겠다?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 대한 도발이자 무시인 거죠. 먼저 당내 경선 경쟁자들은 이준석 대표 흔들기로 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자폭 정치다. 홍준표 의원은 나이가 어려도 당대표는 당의 최고 어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캠프에서는 가짜 뉴스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황급히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짜 속내를 들키고 만 거죠. 윤석열은 당권 장악을 위한 구테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경선 버스 8월 말에 출발한다고 버스 세워놓고 기다리고 이제 앉아서 있었더니만은 갑자기 사람들이 뭐 운전대 뽑아가고 밖에다가 막 페인트로 막 낙서하고 의자 다 부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서병수 위원장이 유승민계입니까? 유승민계 논란을 의식해가지고 친박 색채가 아주 강하신 서병수 위원장님을 모신 건데 거기다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당대표로서 불편하긴 하지만 앞으로 캠프들이 저한테는 유언비어에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예스 노를 해가지고 더 확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윤 전 청장과의 갈등에 대해 경선 버스를 출발하려고 하니 운전대를 뽑아간다며 불쾌한 심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요. 비대위 추진설에 대해서도 당대표로서 불편하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일단 윤석열 캠프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으며 당장 논란은 확산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녹취록과 경선 규칙, 그리고 이번 비대위 추진설까지 여러 논란이 줄을 이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슷한 갈등 사례들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국힘당을 접수해 나가고 있는 윤석열. 처음부터 그의 입당은 이걸 노렸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김종인의 느닷없는 등장도 사실은 준비된 시나리오일지도 모릅니다.